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아직은 벼랑 끝입니다. 버스 파업. 그렇습니다. 네. 내일 버스 파업 예정돼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파업 철회도 있고요. 또 정부가 뭔가 이제 대책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진전이 있는 건 맞는데 아직은 벼랑 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철회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젯밤에 대구 지역 버스 파업 철회됐고요. 오늘 인천, 광주, 충남 지역 등에서 노사 간의 타결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파업이 철회되거나 이렇게 됐는데요. 예. 하지만 서울, 경기, 부산 등의 이제 주요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전해드렸듯이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역이 경기도거든요. 예. 오늘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이제 M버스 이렇게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버스죠. 일반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이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어제 발표된 버스 공영차고지나 이제 벽지 노선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이것도 이제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 준공연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단 이 방식에 관해서는 교통연구원하고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내용에 따라서 하기로 했고요. 말씀드린 M버스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지금 국토교통부에게 인허가권이 있는 상황이고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그 국가사무업무로 전환하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일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고 또 이제 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전환이 좀 더 용이해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또 요금도 인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지금 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재정 투입이라든지 책임 분담 이런 걸 해주기로 했으니까 좀 경기도도 이제 요금 인상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동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던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면서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현미 장관은 여기에 충남, 충북, 세종, 경남 지역의 버스 요금도 연내에 인상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요금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서울과의 어떤 환승 체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금 인상분의 20% 정도는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서울시는 요금 인상도 안 하고 그냥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에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에 반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거기에 동의한 모양이네요. 그 관련해서는 아마 논의가 있을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일단 최대 이슈인 경기도 지역. 전망이 그렇게 어둡진 않네요. 오늘 밤 10시에 이제 경기도 버스 노사는 최종 조정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노조가 요구해 온 것의 핵심이 이제 요금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을 이뤄달라 이거였기 때문에 이게 좀 일부 수용된 상황 속에서는 파업 철회를 기대해 볼 만한데 여전히 근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어때요? 서울의 경우에는 역시 임금 인상폭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최대 쟁점인 상황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업만은 절대 막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역시 파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다수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가 3차 조정을 17일에 잡아놓은 데다가 다른 지역 노사가 이제 협상을 타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 파업을 강행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물론 서울, 경기 모두가 결국에는 파업에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벼랑 끝. 그렇습니다. 만약 파업이 들어갈 경우 대책은 있겠죠? 서울시는 지금 이 노선 버스를 대신할 수 있는 전세 버스를 이제 투입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택시의 경우에 이제 이 일별로 이제 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택시 중에 원래 내일 쉬게 돼 있는 택시 1만 3천 대도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을 버스의 경우에 예비 차량을 추가 투입을 해서 첫 차와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지하철도 막차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서 운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하게 이제 포천과 양주 등의 어떤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버스를 이제 100여 대 정도 추가 투입한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니까 각자가 좀 출퇴근 대비책 등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밤사이에 최종 잘 좀 타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고래 싸움의 불안한 새우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얘기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 놓고 서로 공격, 방어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소식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서로가 지금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에 관세 인상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중국이 또 지난 13일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관영 언론을 통해서 이런 상황은 미국이 원인을 이제 제공을 한 것이고 결국 미국 소비자와 소매상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밝힌 대로 25% 관세를 매길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또 반격에 나선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미국도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이게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협상은 계속됩니까? 일단 중국이 추가 협상을 위해서 이제 미국 측의 협상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한 상태고요. 다음 달 말에 오사카에서 이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통해서 뭐 협상을 타결시킬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자들에게 협상의 성공 여부를 3, 4주 후에 알려주겠다라면서 중국과의 협상은 또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는 느낌이다라고 말하면서 좀 퇴로를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협상이 깨지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입을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미국과 중국 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의 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전자, 철강, 화학 등의 이 수출 주력업 쪽의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미 이 미중 무역 갈등 여파 때문에 올해 1분기에 대중국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7.3%가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경제의 전반을 좌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32.3%, 메모리 수출의 경우에는 39.3%까지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 검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한테는 이제 추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18일까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이것을 좀 판정을 하고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수입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자동차에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가 또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면제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 관세가 20% 이상 붙게 되면은 우리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 수출이 불가능하게 돼서 그야말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아차 등의 노조까지 나서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까지 합치면 이 미국과 중국 자동차 시장의 위축에 따른 간접적 영향 또한 부정적으로 올 수가 있다라는 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의 면제를 요구하는 이런 외교적 해법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백악관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해보겠다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참 안팎으로 첩첩산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